자, 그러면은요, 이제 첫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전세기 돌연 취소. 대체 왜? 문재인은 우한 가서 정상 외교를 펼쳐라. 이게 1번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전세기가 뜬다고 하고, 또 뭐 이거 공짜로 띄운 것도 아니고, 뭐 예산을 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공짜로 다 의료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해준다고 하면서 우한 교민들한테는 30만 원씩도 비행기 값을 받더라고요. 이 정부 진짜 뭘 하는 건지, 이런 비상사태에서 비행기 값을 30만 원씩 받아야 되는지, 정말 헛돈은 어디다가 다 쓰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교민을 이런 위기 속에서 수송해 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또 30만 원씩 내라. 아니, 물론 300만 원도 아니고 정말 그 교민들의 심정이 어떨까, 제가 그 배신감을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우한에서 이 전세기를 띄운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또 엄청 선전을 해더니 돌연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그러더니 오늘 밤에야 띄운다 했습니다. 근데 그 취소를 한 이유가 중국 정부가 반대해서라고 그럽니다. 중국 정부가 뭐 발열 환자라든가 어쨌든 사람을 내보내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요, 일본은 어떻게 해서 전세기를 띄워가지고요, 지금 벌써 일본은 다 이렇게 수송을 해서 증상이 없는 분들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병원에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약간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의사대로 그러면 집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 호텔 같은 데 묵게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세기도 못 띄우게 하는 이 중국 정부.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이거는 뭉개도 된다. 아주 문재인 저 정말 베이징에 왔는데 혼밥 먹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번에도 우한에서 완전히 푸대접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중대사 장하성은 도대체 어디 가서 있는 겁니까? 그리고 강경화는 뭘 하고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에도 얘기했지만,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에 가가지고 정상 외교를 펼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북경이라도 가든지, 뭐 시진핑이 4월에 오니 뭐되니 그러지 말고 이럴 때 전세기를 타고 북경을 가든지 우한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대통령들, 뭐 카터라든가 뭐 클린턴이라든가, 미국계 한국계 미국인 여기자가 억류됐을 때 그때 클린턴이 갔었어요. 또 카터도 그 전에 이 문제로, 인지 문제로 갔습니다. 고이즈미도 이 납북된 일본인들 데려오기 위해서 직접 북한에 갔습니다. 우한에 왜 못 가요? 문재인 대통령. 자, 이럴 때 우한에 가셔가지고 이 전세기에다가 교민들 쫙 태워가지고 오고, 그래야지 진짜 그 좋아하는 감성팔이, 그 좋아하는 코스프레, 그거 원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상 최대의 쇼쇼쇼, 청와대 문재인 주연, 뭐 감독,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 정부의 양쪽 뺨 맞고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전세기조차 띄우지 못하고, 야, 이게 정부인가? 이게 우리가 세금을 내고 과연 정말 저는 땅을 칠 일이고 이 가슴을 칠 일이고, 이 교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 우한 문제는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도 제 친구인 의사, 또 제가 아는 분들, 특히 이 감염 이 수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는 분들 몇 명께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려서 개인 취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드리자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 초여름 정도면 끝날 것 같다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감염기 쪽에 계신 분들은 초여름에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중국의 땅이 너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걸 떠나가지고, 지금 자신들도 그동안에 이 학자들하고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이 우한 폐렴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크게 막 이슈가 되기 전에 한 2달, 적게 잡으면 1달 반부터 이 폐렴이 뭐 역병 같은 게 돌고 있다. 이 괴이한,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학자들에게 이상한데? 이런 의문에 말하자면 주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잠복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미 상당 부분 퍼져 있을 거다. 이런 점에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요, 중국에서 이 우한 폐렴의 누적 사망이 지금 170명입니다. 그리고 확산이 7,711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어저께 제가 절반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주일이나 그 아니면은 다 마스크 쓰고 다닐 거고요. 이 중국 안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가깝고 또 중국이란 데가 정보가 통제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진핑도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 다 차단시킨 거.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그동안에는 굉장히 집단주의 체제 속에서 나름대로 이거 민주화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정권과 합리적인 권력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중국식으로는 합리적인. 그런데 시진핑이 딱 나오면서 시진핑이 마오쩌둥 흉내를 내면서 시진핑 독재, 시진핑 우상화로 가는 와중에서 굉장히 정보의 차단, 언론의 탄압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보도라든가 또는 입장, 이건 다 믿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누르고 있었을 거다. 이런 게 정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또 얘기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감기처럼 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 감기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디 가서 옮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악수하다가 옮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감기처럼 옮는다. 그럼 이 뜻은 뭐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옮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한 폐렴의 확진자다. 또는 잠복 환자다. 이래서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찝을 수나 있는데 이제는 무작위적으로 마구마구 그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멍청한 정부를 믿기보다 여러분께서 각자 도생하시고 저희의 그 네이버 카페 여옥 대첩에 이 정원이 맘님께서 올리신 글 가운데 알코올 가운데 40% 알코올이 있답니다. 그걸로 집에 손잡이라든가 또는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잡이 소독하고 집안도 다 이렇게 닦는 게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도 이제 저도 이렇게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음식물 배달을 좀 시켜서 먹을 때가 꽤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즘 막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음식물 배달하는 분들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조선족 출신의 그런 억양을 쓰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을 다 우리가 무슨 인종 포비아식으로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짜 조심 단단히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찬범물님께서 하루도 편할 리 없는 이 정권 꼭 끌어냈으면 좋겠다. 정말 이거는요, 재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재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문재앙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는 짓이 재앙이었다 하는데 이 하는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것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 천안에다가 하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천안에서 막 난리를 치고 또 천안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누구 뭐 배지 뗄 일이냐 이면서 뭐 난리를 치니까 다시 천안이 아니라 이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진천과 아산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뭐 옮기면은 이 옮기는 이유라든가 또는 이 옮길 수밖에 없는 뭐 이 근거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안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천이나 아산으로 옮기면 진천이나 아산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런 경우에 참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협조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는 협조할 가치나 있는 정부인가? 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응?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또 진천하고 아산 이 지역에 갔다가 뭐 머리 잡히고 뭐 물병 세례 맞고, 그리고 거기에 뉴스를 보면 뭐 트랙터니 막 이래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그냥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이리 공중 저리 공중 이거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진천으로, 이런 우왕좌왕 아마추어 맨 밑바닥 정부, 이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정부를 이렇게 엉망진창일 줄, 물론 바닥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아주 그냥 최저질 정부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꼭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희가 그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 올라온 글인데, 우리 여기도 이제 늘 함께 하시는 이제 성리모님이 이제 올린 글입니다. 그레이스 김님께서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는 거죠. 인구 밀도 낮은, 네. 레베카님, 광주는 어떨까요? 절대로 그쪽으로는 안 가겠죠. 네. 자, 여기에서 성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박능우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엔 이랬어요. 열이 나는 국민도 다 데려오겠다. 왜냐면 1층, 2층으로 분리하면 된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더니 또 복지부에서는 열 나는 사람은 못 데려온다. 기침 나는 사람도 못 데려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박능우가 또 뒤집어갖고 그러면 멀쩡한 사람만 데려오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이 문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리모님의 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증상이 있는 교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타지에서 홀로 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태울 수 없는 이유가 중국이 막아서랍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감염 증상을 보인 국민을 데리고 왔을까요? 게다가 그중 2명은 우한폐렴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뜻을 존중해서 못 데려온대요. 만일 문다혜나 문준영이었다면 과연 중국에 두고 왔을까요? 이놈의 정부는 국민보다 중국 눈치 보기가 끝판왕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 제가 또 혹은 우리 가족들이 그 우한에서 저렇게 있는데 기침 조금 하고 열난다고 해서 당신은 못 간다고 하고 멀쩡한 사람만 태워온다. 이게 정부입니까, 여러분? 전세기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들어와 있는 멀쩡한 중국 사람들, 우한폐렴 걸린 사람은 우리 돈으로 다 고쳐주면서 그것도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우한에 우리 교민들 버리는 거, 이게 인도적인 차원입니까? 기침하고 열나면은 거기다가 버려놓고 오는 게 인도적인 차원입니까? 저는 정말 피눈물이 정말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 교민들한테 30만 원씩 그 와중에 받아야 되겠습니까? 뭐 2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홍남기가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민들 몇백 명 데려오는데 그래봤자 몇천만 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1, 2억 아닙니까? 그런데 210억 원 중에서 그 교민들을 30만 원을 낸 교민들만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히려 기침하고 폐렴의 증상을 보이면 저는 그 교민부터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병원에 격리를 시키고 반드시 낫게 해야죠. 첫 번째로 확진됐던 그 중국의 그 우한에서 온 사람 지금 많이 좋아지고 거의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 있는 우한 출신 중국인들은 다 이렇게 치료하고 우호적인 차원에서 돈도 안 받고 다 해주고 우리 교민들은 거기다가 버려놓고 와도 되는 겁니까? 무슨 천형입니까? 우한 폐렴이? 그리고 우리 교민들을 그 지옥 같은 도시 우한에다가 그대로 버리고 와야 되냐고요. 이건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최악의 정부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자,
30만 원 내라고 30만 원 걷어가요. 그런 다음에 다 이렇게 보면서 열 조금 있으면 당신은 안 돼 하면서 빼 이러면서 저쪽으로 하면은 여러분 나치 거기다 가스실에 이렇게 갈 때 소피의 선택이라는 그 영화 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한테 자식 둘 있으면서 누구를 그러면 네가 빼겠냐. 이거 못지않게 저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열이 있어가지고 진짜 우한 폐렴도 아닌데 너무 사람이 심정적으로 안 좋아서 그냥 열이 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빼면은 우한에 버려져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원망할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저주할 겁니다. 어떻게 자국민에게 그 교민들이 세금을 안 냈습니까? 병역의 의무를 안 했습니까? 그 교민들도요, 세금 한국에서 많이 내고 그런 분들 거기 가서 나라를 위해서 상사에서 일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아이들은 또 뭡니까? 정말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요, 군대 갔다가 또 거기에 간 친구도 있을 거고요. 의안에 간 친구도 있을 거고요. 피해 세금 병역을 치른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들, 세금 꼬박꼬박 낸 대한민국의 땀 흘리는 국민들, 우한에서 데려오지 못하겠다고 해도 열 조금 나고 기침 난다고?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정말 성리모님의 글과 또 저도 어저께 너무나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정부는 이게 정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그 하는 짓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임종석이나 지금 우한 특사로 보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우한에서도 아마 임종석이 같이 더러운 특사는 받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네, 루키님께서 이게 무슨 티켓 장사냐. 엘리자벳님께서 중국인은 무료로 치료해주고 이게 뭐냐. 네, 성리모님께서 글 올리셨습니다. 교민들 100% 데려와라. 네, 성리모님 말씀 그대로 문재인 정부 교민들 100% 우한에 있는 교민들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최소한의 낯짝이라도 정말 어디다가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이 좋은 날 님께서 표 떨어질까봐 걱정됐냐. 왜 이랬다 저랬다 눈치 보기 막판이다. 표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정말 투표권이 있는 그 교민들한테 표 얻기 위해서 우한이고 뭐고 다 국회의원들 뺑뺑이 돌았던 게 말하자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또 돈도 많으니까 막 간 거예요. 응? 그리고 뭐 미국에도 가갖고 투표권이 있으니까 꼭 투표해달라 등록해서 이렇게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냥 아예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응? 사막에다가 쳐놓고 지옥에다가 떨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 용서하지 못할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은요, 중국의 뜻을 그렇게 존중하는 종중 정권이니까 어서 이 중국으로 가야죠. 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사스가 있을 때 말하자면은 이 중국으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측에서 다른 나라 정상은 막 취소를 하는데도 이 체니 대통령은 부통령 그 당시에 취소를 했습니다. 사스가 있을 때. 그런데 노무현은 왔다고 해가지고 막 중국에서 뭐 라오 펑여 뭐 친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인영이도 뭐 중국과는 오랜 친구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저희 그 여옥대첩 네이버 카페에 글 올리시면서 친구가 아닌데 왜 쟤 나 친구라고 하지? 이렇게 이 중국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 전세기도 못 띄우게 하는 거 아니냐. 쟤 건방지게 나보고 친구라고 해.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아주 검은 블랙 유머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중국이 바로 그런 거죠. 한국 알기를 무슨 변경의 오랑캐 정도로만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에게 조공바치든 거기에 비하면 북한은요. 중국한테 있어서는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버릴 수 없는 동생인 겁니다. 왜? 혈맹이니까. 중국이 인해 전술로 정말
몇만 명을 쓸고 와가지고 북한에서 그 한국 전쟁 때 엄청나게 죽었죠. 모택동 아들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돈을 많이 들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인명을 말하자면은요, 이 저기 들인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미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련이라는 게 아주 묘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거 무시하는 거 보세요. 이럴 때 지금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민심이 뒤숭숭할 때,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우한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한에 가가지고 전세기 탁 타고 갖고 대통령 전세기에다가 교민들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왜 사람 좋은 미소 그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데리고 온다. 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쇼 좋아하고 그렇게 코스프레 좋아하고 그러면 이럴 때 우한에 달려가야 돼요. 아니면 베이징에라도 가든지.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그 장하성이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어? 지금 베이징에서도 환자 나왔다는데 이러면서 장하성이한테 어떤 식으로 너 이거 할 거냐? 그러니까 너랑 나랑 우한에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우한에 대해서는 뭐 선제 조치를 뭐 해야 된다 뭐 이래 놓고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하류 집단이 정말 따로 없다 이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다르다 이러면서 제인송님이시죠? 네, 제인송님께서 또 오늘도 오늘은 슈퍼챗을 쏘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인송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안 좋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가끔 해주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저희 그 10만 제인송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이 격려 때문에 진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은 우한으로 가라. 그래서 우한에 가서 정상 외교를 펼쳐라. 응? 그리고 우한에 전세기 띄워가지고 본인이 다 이렇게 수송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 넥타이도 딱 풀르고 이렇게 와이셔츠 걷고 뭐 그런 뭐 일하는 대통령 막 이런 거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자, 문재인은 우한으로 가라. 문재인, 네가 가라 우한. 그리고 교민들은 전원 전세기에 태워서 열이 나건 폐렴 환자건 간에 다 대한민국의 품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우한으로 그냥 남아 있어도 좋다. 네, 자.